최근 5월 31일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과 이탈리아가 암흑물질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는데요. 한국기초과학연구원 IBS와 이탈리아 국립핵물리연구소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대체 이 암흑물질은 무엇이고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암흑물질이라고 하면 그 이름 때문에 뭐 이런 시커먼 숫덩이 같은 물질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암흑물질의 생김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물질은 빛을 내는 광원이 아닌 이상 빛이 없으면 그냥 암흑이니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암흑물질이라는 물질이 알려진 건 은하간의 질량을 계산하면서였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은하 안에 있는 별과 가스들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계산 결과에 따라 은하에 작용해야 하는 중력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산한 질량대로면 은하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의 직경은 10만 광년이나 되고, 이렇게 넓은 직경의 별들이 중력으로 뭉쳐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도입한 것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은 실제로 발견된 물질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는 암흑물질 같은 건 없고, 우리 과학기술로는 관측이 안 되는 별이나 가스나 행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무진장 많아서 실제 은하들의 질량이 훨씬 컸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죠. 물론 과학계에서 이런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엔간히 오차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추정한 추정치보다 은하의 실제 질량이 5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탈리아의 국립핵물연구소가 우리나라와 암흑물질을 연구하려고 할까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탈리아 입자물리연구소가 암흑물질의 신호를 포착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재미난 건 이때의 연구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연구였다는 겁니다. 이때 암흑물질 검출 실험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연구진이 선택한 건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에 있는 지하실험실에 이중으로 검출을 시도했다는 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1998년 이탈리아에서는 암흑물질 신호가 검출되었으나 한국의 강원도 양양에서는 이 신호가 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작년에 네이처에 결국 이탈리아에서 관측된 암흑물질의 신호가 검출기의 오류라는 게 결론이 났죠. 네,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검출기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 이런 오류가 밝혀진 겁니다. 아무튼 20년 전 해프닝이 오류였다는 건 밝혀졌지만, 이 연구가 암흑물질의 발견이라는 성배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연구진들은 다시 한국과 이탈리아가 이 암흑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연구가 오류에도 불구하고 암흑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연구진이 네이처에 쓴 글에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네이처에다가 20년 전 이탈리아 연구팀이 포착한 신호가 윈프 신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기재하였는데요. 그러면 또 이 윈프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윈프 얘기를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얘도 굉장히 소름 돋는 주제인데, 이번엔 가볍게 최근 과학 뉴스에 대해 다뤄본 것이므로 강력한 암흑물질 후보인 윈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